자, 요즘에 그 우리 저 젊은 정치인으로 보면서 보수 통합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 정치인으로 보면서 지금의 이 사태 좀 진단 좀 해주세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4.15 총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번 4.15 총선을 우파의 완전한 기회라고 봅니다. 아, 기회요? 우리 우파의 대운이 들었다고 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 왜냐하면 저희는 새벽당 자체가 애초에 10대, 20대, 30대까지를 타겟으로 해서 네. 만드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들의 여론을 항상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10대, 20대들의 경우에는 이번 조국 사태가 어마어마한 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 좌파들을 믿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들은 공정할 것이고 그냥 막연히. 예, 막연히 잘 모르고 모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하고 돌아선 이제 10대들이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게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 예. 야, 난 그 저 18세 그 고등학교 3학년 요번에 선거하는 거 좀 불안했는데. 그게 아주 우리한테 잘 된 일입니다. 아! 예. 아, 18세 선거가 오히려 잘 된 거야?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예. 완전히 이 좀 시체말로 어디 똥볼을 찬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민주당이 지금 중국 세력에게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불 원칙에 막 동의하고 거의 무슨 삼전도의 굴욕과 같이 혼밥하고 예. 그리고 뭐 이번에 조국 사모펀드에 관련해서도 중국 자금, 뭐 여시제 중국 자금 이런 게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10대, 20대들의 반중 정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586 세대의 반미 정서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 반중 정서가 실제로 이 추미애 지금 현 장관이 네. 2017년도에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 이런 점을 잘 활용해서 이 10대들이 중국에 가지는 이 혐오감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위협감을 우리가 잘 활용만 한다면 10대, 20대 표는 우파로 전부 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지금 아니면 젊은 층은 지금 대놓고 젊은 층 공략이잖아요. 예, 우리 맞습니다. 새벽당은. 예, 대놓고입니다. 대놓고잖아. 왜냐하면 예. 40대 이상은 자유한국당에서 잘 그걸 해주시고 할수 계시니까. 있으니까, 그렇지. 예. 대놓고 10대, 20대 공략인데 네. 거기 분위기가 실제로 체험해 보니까 완전히 예. 넘어왔다. 그리고 반중의 이 기치도 높아진 게 우리가 생각하는 외교, 경제 이런 게 아닙니다. 뭐예요? 그럼? 게임입니다. 게임. 게임이라니. 게임 산업. 이런 예, 핸드폰 게임, 아, 게임. 컴퓨터 게임. 이 게임 산업을 중국이 자본을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어서 네. 미국에 있는 유명 게임 회사까지 건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한국 게임은 수입을 안 하면서 자기들 게임은 전부 다 수출하고 한국의 게임 개발자들을 중국에서 다 사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게임 순위를 1위부터 100위까지 놓으면 네. 거의 대부분 중국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10대들이 자존심 상한 겁니다. 근데 걔들이 그걸 다 알아요? 10대들이요? 그 게임 다 알죠. 산업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게? 그 이번에 가장 그 큰 역할을 한 게 미국의 회사에 있는 게임의 대회를 열었는데 그 네. 우승자가 프리 홍콩 이걸 외친 겁니다. 근데 그 우승자 상금이 몰수되고 아, 그거 했다고? 예. 프리 홍콩 예. 외쳤다고 몰수되고? 그리고 네. 그 미국 회사에서도 제재를 가하고 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중국 자본이 우리의 게임을 망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터지는 이슈들을 우리가 재빠르게 캐치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젊은 층 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야, 그거 처음 알았네. 예. 아니, 저는 우리 어른들은 네. 젊은 세대가 돌아왔다는 건 조국의 그 각종 민낯을 보고 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야, 그 게임 상에 있었는지 몰랐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전략을 또 너무 많이 아니 이거는 공개를 해야 돼. 네. 그래야 이게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돼. 그리고 한국당에서도 조금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저희는 워낙 군소고 또 작지만 한국당 힘이 있으시니까. 아니, 나는 우리 박결 대표 광화문 연설에서 감명 깊었던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당은 항공모함이다. 예. 항공모함만 가지고 전투할 수 있느냐? 예. 우린 쾌속정이다. 맞습니다. 그냥 신속하다. 우리는 맞습니다. 목숨 걸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딱 와닿더라고. 실제로 이제 한국당은 항공모함인데 이 항공모함은 나라 하나랑 맞먹는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기동성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항공모함은 부족하지 어차피 않습니다. 그 크니까 예. 기동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적진에 내려서 결국 저는 이제 또 해병대 출신이니까 아. 상륙을 해서 총을 들고 뛰어나가는 거는
이 상륙군 네. 쾌속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보조를 맞추면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공모함 우파에 항공모함도 있어야 되지만 예. 우파에는 쾌속정이 침투해서 들어가서 속전속결로 맞습니다. 싸울 안 보이는 이슈들을 그렇지. 그게 이제 새벽당이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또 하나를 해주면 또 하나는 어저께 이제 나온 일입니다. 이게 이제 반려견, 반려묘 있지 않습니까? 애완동물의 그 보유세를 증가하려고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나왔어 예. 맞아 어제. 이게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아 젊은이들한테. 젊은이들한테요. 왜냐하면 요즘에 젊은이들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예. 그리고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네. 어렵다 보니까. 예. 그냥 뭐 출산율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뉴노멀 시대, 그러니까 저성장 시대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유행처럼 번지는 게 고양이 키우고 강아지 키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보유세를 때린다는 거, 이거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우리 우파에서도 바로 반론을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 10대, 20대들의 그 반려견이 지금 최소 500만에서 800만, 거의 100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민심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아 거기에 분노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지. 예, 우리가 너무 굵직굵직한 이슈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그걸 놓치네. 예, 놓치는 겁니다. 아 우린 그냥 그거에 흥분했었지. 강기정이가 그 뭐야 저 아파트 거래하는데 허가를 맡으려니 이런 그게 이제 이런 사회주의를 아주 대놓고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몽을 따라가는 중국몽. 예. 나중에는 이제 아마 이사할 때도 허락받으라고 하지 그러니까. 않을까. 예. 아. 그래서 그런 반중 프레임, 그다음에 이 반려견들의 반발심, 그리고 이 10대들이 게임 산업으로 일어난 반중 그 정서와 그런 걸 활용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그 10대들이 흔들리고 이쪽으로 우파로 넘어왔다는 걸 피부로 확실히 느끼는구만요. 왜냐하면 저는 또 이 당 대표가 되기 전에는 대학교에서 대학교 1학년생들을 가르치는 강사였어요. 그렇구나. 예. 시간 강사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1도 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냥 내추럴 본 자유우파예요. 왜냐하면 가장 부유하던 90년대, 2000년대에 태어나서 그렇지. 해외여행 다 다녀오고 유학도 다녀오고 그리고 뭐 부족한 거 없이 자란 친구들이기 때문에 유학이라는 건 이제 단기 그 어학연수 이런 어학연수도 있고 아니면 예. 그 학점 교환 뭐 맞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교환학생만 해도 한 대학에서 뭐 수백 명씩 가는 그렇죠. 세대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서 무언가를 제재하려고 하고 사회주의식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바로 반발하는 친구들입니다. 그 분노가 또 어디서 터졌냐면 이 서울시 박원순 시장 예. 서울시에서 한강에 텐트를 치고 남녀가 들어가서 텐트 문을 닫으면 벌금을 매기겠다. 이런 정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이렇게 폭발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 자유를 빼앗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사생활의 침해지. 텐트 문을 왜 못 닫게 지가 뭔데? 그래서 이제 그런 10대들의 반발심을 더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우파이고 교육을 따로 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멋있는 사람이야.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와 함께하자. 이것만 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새벽당에서 잘해주고 있으니까 네, 아주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 이번에 뭐 선거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예. 새벽당이 이번에 목표로 하는 거는 뭐 어떤 거예요? 저는 지역구를 꼭 뛰고 싶습니다. 왜 지역구를 뛰고 싶냐면 우파 청년들도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파 청년이 한 명이 나가서 지역구를 뛴다는 거는 자신의 당선의 유무도 있지만 예. 그 홍보의 장에 뛰어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오늘 했던 이 얘기들을 대중 앞에서 그 대선 테마 이거 이슈로 잡아서 총선 후보들과 함께 예를 들면 뭐 종로의 이낙연 총리와 함께 뭐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이야기에 호응을 할까. 그래서 그 이념 홍보를 위해서 저는 지역구를 나갈 생각이고 나머지 뭐 비례를 몇 석 한다 이런 것까지는 사실 저희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국민들의 판단에 이제 예. 맡기는 거고. 네. 그럼 지역구를 나간다면 이제 어디로? 저는 지금 종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배짱이 대단하네. 종로에는 이 정치 1번지인데 예. 그렇지 장수가 나가려면 뭐
총로는 나가야지. 뭐 이런 이낙연 식으로. 총리 나오면 네. 제발 목소리 좀 크게 해달라고 한마디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깔지 말고. 깔지 말고 불행히로. 예. 그러면 혹시 표가 분산되는 거는 자유우파 표가 예를 들어서 네. 이쪽에 황교안 대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 나오고 저쪽 이낙연이 다이다이로 붙어야 되는데 박결 총재가 나가서 자유우파의 젊은 표를 가져가면 네. 약간 불리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통합의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네. 통합을 하든 연대를 하든 어떠한 식으로의 분명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무작정 이렇게 덮어놓고 통합하자 이거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좌파들은 통합하지 않거든요. 네.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통합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미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에서는 위성 정당이 한 개인 것보다 두 개인 게 유리하고 두 개인 것보다 세 개인 게 유리한 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아, 자기네 소속 중대가 예. 하나보다는 2중대, 3중대, 4중대가 있는 게 요번에 그 패스트 트랙 통과하는 것도 맞습니다. 보니까 2, 3, 4중대의 역할이 컸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늘려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로를 두고 지금 좌파들이 뭐 정세균 뭐 네. 지금 후보 장관 정세균, 이낙연, 뭐 이광재 이런 분들이 그 박사님 말씀하시는 능구렁이 네. 스타일로 막 하고 있을 때 네. 오히려 완전 말도 안 되는 신인이 음. 튀어나가가지고 붙어버려야지 그쪽에 전력을 확 깎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그러한 만약에 혹시나 실패할 수도 있는 지역에는 저는 나가지 않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험 부담이 있다. 왜냐하면 우파가 가지고 있는 대선 후보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근데 이 대선 후보급들이 민주당에는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급들이 종로에 나가서 한번 총선에서 좌파에게 패배한다면 우리는 또 한 명의 대선 후보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과정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략적인 논의가 있고 보수 통합의 논의가 지금도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선거 직전에 가서 논의가 되면 이제 후보를 사퇴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난 사퇴할 의지가 없다는. 만약에 뭐 조정을 하면서 네. 읽다 보면 저는 저희 당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희 당은 우파의 후보가 한 명이라도 더 당선되는 길이 살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30대 뭐 이제 초중반밖에 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당 그리고 우리의 이념 우파가 왜 멋있는지 10대 20대들아 봐라 이걸 해놓고 나면 그 다음 결과에서 또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 혹시 저거를 꿈꾸진 않나요? 그 프랑스의 마크롱이라든지 거기 한 40인가 41살에 예. 대권을 잡았잖아요. 아, 그럼 다음 대선 때는 이제 몇 살이 되는 거야? 아마 40일 겁니다. 40. 예. 마크롱을 그러니까 다다음 대선 때 40인 거죠. 다다음 대선 때. 이번 대선에는 네. 어차피 못 나갑니다.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없지. 그러니까 다다음 대선에 마크롱을 꿈꾸고 아이고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아니 뭐 왜 꿈 못 꾸라는 법 없어요. 지금 분위기들이 저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가야 된다 이런 여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까? 그 어떤 어필 차원에서. 예.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있음으로 해서 야 우파 표가 좀 분산되겠다 갈라지겠다 하면은 막판에 가서 이제 홍보할 거 다 하고 네. 비치를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고 몰아주기- 대후보로 밀어라. 몰아주기로 예.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나온다고 맞습니다. 선제했으면은 예. 괜히 내가 깎아먹어서 이낙연한테 지는 거보다는 막판에 가서 황교안 대표하고 쫙 밀어주면서 예. 사편에 그런 방법도 염두에 그러니까 둔다. 여론조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후보 자신이 알 겁니다. 아마 나는 뭐 해봤자 2% 3%밖에 안 된다 이러면 바로 사퇴하고 투표용지에 이름도 올라가면 안 돼. 이름도 올라가. 그러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잉크가 마르기 전에 예. 그때 사퇴를 해서 바로 다 그렇죠. 밀어요. 예,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는 그 정도로 하고,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이 폭정이라고 그럴까요? 이 악정, 이거 그 젊은 정치인이 볼 때 네. 뭐가 제일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저는 자꾸만 긍정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에? 예, 지금 지금 이것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문시드 독재자들이. 에? 왜냐하면 이 좌파들이 뭐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한 뭐 부정선거라든지 네. 아니면 뭐 장관 인사 네. 그 인사청탁의 문제 뭐 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귀찮을 만큼 많은 폭정을 일으키고 있는 거는 이들은 지금 이 순간을 자신들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음 대권 뺏기거나 이번 총선에서 지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막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네. 사실 공수처라는 것도 통과가 되었을 때 다음에 우리가 정권을 가져왔으면 자신들한테는 불리할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그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을 넘기지 않겠다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번 한 번만 수비를 하면 한 번만 막으면 저들을 그냥 끝낼 수 있는 찬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과 반 대한민국의 싸움에서 네. 반 대한민국 세력을 축출할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고, 영국에서는 그때 당시 마가렛 대처가 나왔고 네.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이 나왔던 그 시기가 지금 대한민국에 왔다고 봅니다. 이번이 말하자면 절호의 찬스다. 찬스입니다. 그리고 놓쳐선 안 되는 마지막 필승 구역이라고 봅니다. 놓치면 반대로 저들이 완전히 공고히 장악해서 맞습니다. 그 다음엔 탈환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죠. 이번 놓치면. 예, 그래서 제가 정치권 기성 정치인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네. 진짜 목숨 내걸고 싸울 각오를 좀 해주십사. 그때 연설에서도 그런 네. 말씀을 드린 게, 이제는 자리 하나, 뭐 배지 하나 이런 거 노릴 때가 아니다. 네.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새로운 정당, 새로운 뭐 정당의 이름, 새로운 로고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새로운 정치 이념을 가진 새로운 인물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 좀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이 뭐 보니까 새로운 보수당도 보니까 그저 뭐가 새로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니 저거는 새롭더라고. 하얀 티셔츠, 폴라 티셔츠 입고 유승민이랑 뭐 쭉 그 창당 대회인가 뭔가 하면서 예. 하얀 폴라 티 쫙 깔맞춤하고 예. 그거 새롭다 그러면 그 옷 바꿔 입었다고 새롭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화적인 의식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우리 뭐 싸이도 있고 BTS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뭐 이런 문화적인 쇼 같은 거로는 먹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예. 새로운 보수당하고 한국당하고 잘 될 것 같아요. 합당이 아니라 보수 통합이. 통합이 저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뭐 잘 알겠냐마는 예. 새로운 보수당의 이념 가치 자체가 네. 조금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그들은 세금을 올리고 정부를 비대하게 만들어서 복지를 더 많이 하는 따뜻한 보수다. 그게 이제 좌파 이념. 그게 문재인 정부랑 똑같은 겁니다. 네, 좌파예요. 수준의 차이일 뿐이지. 네. 그리고 이제 뭐 북한을 대하는 스탠스 같은 것도 지금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좀 애매한 의원들이 몇 명 계십니다. 네. 뭐 북한의 방송을 우리나라에도 틀게 해주자라고 발언했던 분도 있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가치 통합이 이루어지기가 조금 힘들다.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유승민 씨는 경제학자지만 약간 좌파 경제 이론가예요. 예. 보면은.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보수가 되기 원래 처부터 힘든 분이었는데 네. 유승민 씨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젊은 정치인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좌파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아, 유승민은 그냥 좌파 예, 정치인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파가 내걸어야 되는 기치는 네. 이념은 정부를 줄이고 음. 정치 권력 자체를 줄이고 네. 기업의 자유도를 높이고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세금을 낮춰줘야 됩니다. 그렇죠. 보유세든 법인세든 상속세든 네. 그 세금을 모두 낮춰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수탈당하지 않고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자신이 자유롭게 쓰게 해주는 게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길인데. 그러면은 아이고 돈도 경제가 돌아요. 네, 맞습니다. 경제가 돌면 장사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네. 그러면 세금률을 낮춰도 걷어들이는 세금은 오히려 더 많이 걷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대 친구들이 막 세금 더 걷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야, 세금 걷으면 정치인들이랑 공무원들이 다 해먹고 네. 남은 조그마한 돈으로 생색내는 건데
애초에 안 걷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맞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뭐 어느 정도는 세금은 다 내야 되겠지만 지금 정부는 너무 과도하게 뜯어가니까 예. 이게 위축되는 거예요, 실물 경제가. 맞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위축을 시키고 돈이 안 돌게 만들고 이러니까. 네. 그리고 이게 왕창 뜯어가서 그걸로 자기들이 이렇게 뭐 월급 선심 받고 쓰듯이. 다 해먹고 예, 그게 복지 수수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희는 예, 복지를 가져가서 예. 그대로 나눠주면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세비, 뭐 보좌관 월급, 공무원 월급 다 먹고 남은 돈으로 표장사하는 그게 이제 좌파식 정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부를 좀 키우려고 하는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 우파 내의 어떠한 분들을 저는 좀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좌익 정치인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승민이 이번에 제일 좋은 방법은 유승민 스스로 정치 안 하겠다고 물러나면 보수 통합이 좀 깔끔하게 될 텐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나모 씨라고 이제 자유한국당의 공약 그 관리위원으로 들어갔다가 네. 폭력을 겪은 일이 예,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만큼 옛날 만약에 2, 3년 전에 그런 인재 영입이 잘못되었다는 게 생겼다면 예.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명의 청년이 잘못 들어가고 잘 들어가는 거를 모든 우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게 거기서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불출마를 하거나 지금 누군가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이 그걸 다 기억하고 봐주시고 그 다음번에 분명히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좀 용단을 내리는 분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참 한국당에서 요즘은 젊은 인재 찾기가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민주당도 그렇지만 예, 그쪽에서 이렇게 뭐 영입 제스처라든가 박길 대표 좀 만납시다 뭐 이래서 뭐 우리하고 좀 힘을 합시다 이런 제의 같은 건 혹시 없었나요? 뭐 논의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네. 있었는데 거절했어요?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뭐 거절하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적이 아닌 이상 뭐 열어놓고 대화하는 거는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당 그때 집회 10월 3일인가요? 예, 맞습니다. 집회 때 박결 대표를 연단에 세운다는 거는 말하자면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연단에 세울 수가 없지. 예. 그렇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 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지지자들도 왜 한국당 집회에 가느냐. 연사로 가느냐, 그리고 한국당 지지자들은 왜 쟤를 그러니까. 연사로 세우느냐, 남의 당인데. 근데 그런 그림들이 결국에 국민들에게 훈훈한 기운을 불어넣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단식도 함께 하고 예. 뭐 연설도 같이 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 국민들의 저 사람들 알고 보니까 따뜻한 사람들이었구나. 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적대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지난 창원 성산과 같은 결과가 서로 자존심 대결하다가 우리가 결국 자리를 하나 뺏기는 일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 그거 좌파들이 잘하거든. 예, 맞습니다. 좌파들이 본데가 있고, 네. 아까 얘기하는 회속정의 이중대 삼중대 그동안에 뭐 민통당이다, 뭐 민노당이다, 뭔 당이다, 정의당 지금 정의당인데 네. 그런 식으로 이걸 잘해요. 특히 선거 때 가면 그 기가 막히게 치고 빠지고 맞아요. 합치고 이런 걸 잘해요. 근데 우파는 그거를 할 줄 잘 모르는데 이번에 새벽당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도 본대가 있고 이중대 삼중대가 필요해. 네. 그러나 서로 으르렁대리고 뭐 서로 갈라치기 하자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합치고 때에 따라서는 이견을 내다가도 선거 때 결정적일 때 빠져줄 때 빠져주고 합칠 때 합쳐주고 이렇게 해서 저기 어딥니까 창원에서도 저쪽은 합쳐서 먹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쓱 안내 보내고 이런 걸 저 새벽당도 한국당하고 잘해서 네. 이기는 쪽으로 그래야 뭡니까 장래가 있지. 네.
저 어떨 때문에 한국당 떨어졌네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그러면 큰일 그냥 납니다. 끝나는 네, 거야. 끝나는 겁니다. 우파가 저 어떨 때문에 망했네. 아, 이러면 분열 세력이라고. 그렇지,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네. 합치는데 그 물과 기름이 잘 이렇게 합치는데 용해될 수 있도록 네. 역할을 젊은 중들에서 네. 그 결국은 추구하는 게 우리 새벽당에서는 뭡니까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건 선거- 앞으로 네. 하여튼 새벽당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저희는 삼반, 삼친 정책이 있습니다. 산발은 세 가지를 반대하고 세 가지를 네. 친화적으로 생각하는데 우선 반중국, 친미국입니다. 그리고 반귀족 노조, 친청년 일자리. 아 좋다. 그리고 반페미니즘, 어. 친페밀리즘입니다. 패밀리즘 가족이다 맞아. 예. 이 페미니즘에 관련된 이슈도 우파가 꼭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페미니즘이 남성을 억누르고 남성을 너무 이렇게 뭐 ATM 기계처럼 그렇게 실제로 그들이 그런 용어를 씁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내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이 부활되어야지만 사회가 올바로 간다는 게 우파의 이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페밀리즘을 저희가 주창을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좋다. 가족주의. 페미니즘이 아니라 패밀리즘. 예, 맞습니다. 가족주의가 그게 가족 우선주의 이런 게 다 보수의 이념 중에 강력한 이념이에요. 가장 좋은 예. 이념입니다. 예. 예, 가족이죠. 그다음에 거기 더 나가면 뭐 신앙이 들어가고 이러지만 이 좌파들은 그 가족 이거보다는 그냥 뭐 자꾸 해체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니까. 거죠. 가족 좋다. 그거 삼반 삼찬 삼친. 네. 삼친. 네. 야, 그거 좋네. 네. 예. 그게 이번에 그 말하자면 선거 테마예요? 예, 맞습니다. 삼친 삼반. 아, 그거 좋네. 깔끔하게 그거 깔끔하게.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그거 핵심이에요. 뭐 사실은. 감사합니다. 핵심인데 그런 거로 이제 그러면 자 회속정이 돼가지고 그럼 우선 본대와 우리 우파의 이제 이념을 설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쪽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회속정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치러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이게 싸울 때도 네. 멋있게 싸워야 됩니다. 네. 아주 웃으면서 우리 10대, 20대들이 열광했던 영화 중에 킹스맨이라고 있어요. 킹스맨 있죠. 예, 예. 이렇게 뭐 공작 요원인데 음. 수트를 딱 차려입고 네. 상대를 뵐 때도 아주 웃으면서 락 음악을 틀어놓고 막 베는 그런 정도의 경쾌한 결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쾌한 결기요. 예, 웃으면서 상대를 뵐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보여줄 때고 너무 투사의 이미지로 우리는 막 이렇게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런 모습들은 국민들에게도 결국 좀 호감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명쾌하게 아주 웃으면서 그들의 민낯을 밝히는 좌익들이 이때까지 어떻게 거짓말을 해왔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주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까나가는 식으로 저희가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부에서 제일 잘못한 게 뭡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잘못하는 거는 결국 세금을 늘리고 국가 권력 자체를 키우는 거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지금 세금이나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이런 게 저도 올랐거든요. 아, 다 올랐어. 네. 저 벌이도 별로 없는데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결국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세를 가지고 나아가고 이 감세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한다면 우파가 분명히 승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뭐 당무가 아니라 그렇게 희망을 이렇게 갖는군요. 오히려 전화해보게 됐다. 네, 저는 기대하고 있고 아주 즐거운 한 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즐거운 한판. 즐거운 한판 승부. 예. 그러면 이제 정치를 뭐 말하자면 죽을 때까지 내가 이제는 정치인으로 살겠다고 나선 겁니까? 한번 뭐 조금 한번 일단 청년 시절에 한번 꿈을 불태우고 나중에 또 다른 인생을 살라고 그러는 겁니까?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을 그러니까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를.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는 아직도 조선 시대의 그 사대부적인 산업공상의 문화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고 봅니다.
경제는 이렇게 성장했는데 문화의식은 아직까지 성장을 못한 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폐단입니다. 예. 문화의식이 성장했다면 저런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에게 옹호할 리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화의식을 끌어올리는 일을 저는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저는 원래 교수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교수가 되고 싶어서 이제 그 코스를 쭉 밟고 있다가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걸 보고 아 내가 교단에서 아이들을 깨우치면 한 클래스당 50명, 뭐 적게는 20명씩을 깨우칠 수 있는데 내가 그러면 정치에 뛰어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면 많게는 뭐 1000만 명, 2000만 명까지도 깨우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에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아마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떠한 수단이든 계속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에서 나라가 위기의식이다 그래서 이제 나온 거만요.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다. 예, 우리 문화에서 이 자유의 문화가 좀만 더 꼽히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GDP 5위 수준으로 가는 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만 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위대하잖아요. 진짜 여기까지 70년 만에 이렇게 온 걸 보면 역사에 유례가 없는데 좋은 지도자와 좋은 정치 그리고 정치 권력 그 자체가 줄어들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걸 마음껏 하게 해준다면 4차 산업시대에는 미국과 함께 진짜 세계를 한번 진두지휘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결혼했어요? 아 예, 저 쌍둥이 아빠입니다. 쌍둥이 아빠. 그럼 부인도 네. 그런 걸 애들 정치하는 걸 적극 지도 아니 말까 지원해주는 편이 아니면 좀 약간 반대하는 편이에요? 부인은 저보다 더 강성. 에? 강성 보수야? 네. 그 친구는 좀 굉장히 특이한 친구입니다. 제가 단식하러 갈 때도 뭐 짐을 막 싸니까 어디가? 이러길래 나 단식하러 가. 단식 왜 해? 이래서 야 공수처랑 연동형 비례대표 통과되면 안 되니까 가지. 이러니까 그래 갔다 와. 그 끝입니다. 그럼 무지하게 쿨하네. 엄청 쿨하네.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단식할 때도 놀러 오고 이제 저 단식 놀러 와? 애기들 데리고. 그리고 이건 말하면 이제 우리 아내가 좀 삐질 텐데. 단식할 때 이제 자기가 말해도 되나? 단식할 때 자기가 그 스타벅스 텀블러를 가지고 이제 따뜻한 물을 준비해 줬거든요. 저를 먹으라고. 근데 제가 이제 단식을 하다 보니까 그거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되게 혼났어요. 그걸 왜 안 챙기냐고. 그 스타벅스가 한정판이라는 거예요. 그래 저는 야 나 목숨 걸고 지금 나 그거 어떻게 그걸 챙기냐. 야 목숨 걸고 한정판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단식하고 있는데 너무 섭섭한. 그러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야 쿨하다 아주 진짜. 쿨하고 뭐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가 선제로 좀 공격하면 안 돼? 뭐 이런 선제 공격. 네. 야, 그 네가 말하는 게 북진 통일론인데 이러니까 그래? 그럼 나 북진 통일론자야. 뭐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강하네. 강성입니다. 야. 탱크와도 같은. 탱크와도 같은. 네. 그거 어떻게 만났어요? 저는 이제 제가 먼저 아니 어떻게 뭐 학교에서 만났어? 아니면 어디? SNS에서 사진을 제가 우연히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이뻤구나. 이쁘더라고요. 그거 하나 보고 결혼했습니다. 그래? 이쁜 거 하나 보고? 네, 우리 아내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오빠 뭐 나랑 왜 결혼했으니까 내가 이뻐서 결혼했어. 오빠야? 네, 제가 한 살 많습니다. 한 살? 네. 한 살 가지고 뭐 오빠라 그래. 우리는 12살 차이야. 아이고. 어따 대고 네. 이게 앞에 오빠 도둑, 이런 얘기. 도둑 선생님이시네요. 한 살 차이. 근데 요즘 여성들이 그럼 30대 초중반 여성들이 다 그렇게 쿨한가? 아니면 유난히 박결 씨 부인이 유난히 쿨한 편이에요? 유난히 쿨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개방적이고 쿨하고 개인주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도 우리가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고 우리 아내 같은 경우도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 좌파였어? 생각이 없는 좌파였어요. 그러니까 개념 없는? 정치를 잘 모르니까 그냥 민주당이 착해 보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냥 뭐 약자 편에 드는 거. 네. 걔네들 구호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잘 만드니까. 근데 제가 3년에 거쳐서 우리 아내를 이렇게 탱크와도 같은 우파로 만든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여성분들께도 다가가 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와이프 친구들이라든가 예. 이제 그 모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쪽 분위기는 조국 사태로 이쪽으로 많이 넘어온 편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저쪽이 많아? 조국이 엄청 억울하다고 많이, 생각해? 엄청 많이 넘어왔습니다. 엄청 많이 네.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 만든 그 용어가 있는데 뭐요? 이 대깨문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대가리가 깨져도 그래도, 문제인. 네. 이제는 문대깨입니다. 문제께는 뭐야? 대가리 깨는 사람들. 대깨문들이 반대로 넘어와가지고 문대깨가 된 거예요. 글자가 거꾸로 된 게 아니라 생각이 완전 거꾸로. 완전히 바뀐 목적도 거죠. 거꾸로 됐네. 네. 야, 그거 처음 들었다. 오늘 처음 듣는 거 맞네. 이거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오늘 저도 처음 말한 겁니다. 박현 씨가 만든 거야? 예, 문대깨는 제가. 그렇게 어쩐지 나 지금 처음 들었어. 네. 그래서 내가 뉴스를 다루면서 그렇게 다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엄청 넘어왔습니다. 키가 몇이에요? 저는 184cm입니다. 184. 예. 그 조국이가 키가 크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정도는 안 되지. 어떻게 돼? 뭐 서본 적은 없는데 어. 뭐 18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0 넘어?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각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거까지도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좀 사람들도 키높이 있대. 구두 의혹이 뭐 있긴 있던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뵌 적이 없으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파에도 이렇게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고 이렇게 깡다고 있고 그렇구나. 여기 하여튼 하여튼 젊은 정치인이라서 열심히 하는 거 그다음에 본대를 항공모함으로 표현하고 이제 항공모함이 싸우는데 이제 회속정도 있어야 된다는 그 이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든 보수 우파의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 분열 세력으로는 안 되겠다는 그 각오. 맞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좀 동감이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냉철해서, 예. 냉철해서. 특히 지금과 같은 이 네. 상황에서는 예. 우리 우파 시민 여러분들한테 잘못 보이면은 살아남기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당원이라고 그럴까요? 예. 뭐 조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3만 조직이 됐습니다. 네. 엄청나다. 아닙니다. 아직 3만이면 그거 엄청나네 당원이. 원래 빠르게 10만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쾌속정이 3만이면 그게 엄청난 겁니다. 쾌속정.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네. 그렇구나. 하여튼 저는 여기서 뭐 누굴 찍어라 안 찍어라 이건 선거법 위반이야 지금서부터.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뭐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예. 그건 안 하고 그냥 우리 박결 씨의 의견을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정부 비판 항상 해왔으니까 정부 비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수 우파 통합 논의가 있으니까 네. 보수 우파 통합에 반하는 행동하면 뭐라 그럴까 비전이 없다는 건 서로 이제 이렇게 예. 토론을 공유를 하거나 토론을 하는 거니까 네. 오해 없길 바랍니다. 그 단식의 후유증은 좀 어떻게 편안해진 거예요? 네, 완전히 괜찮고 요즘에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운동은 좋아했어요? 예, 운동 좋아하고 뭐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뭐 몸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인께서도 운동 좋아하시나? 우리 아내는 운동을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완전히 싫어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엄청 운동선수처럼 뛰어. 진짜요? 헬스클럽에서 나 놀래 그냥. 아. 너무 뛰어대가지고 네. 밀리터리 아니냐고. 진짜. 요즘에 저희 아내는 이제 쌍둥이 키우느라고 그걸로 이제 모든 운동을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반페미니즘, 페미니즘, 친패밀리, 예. 패밀리즘. 야 그거 좋다. 감사합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돼요. 가족이 가장 작은 사회고 그럼. 가장 작은 하나의 또 국가고. 맞아요. 예. 가화만사성이잖아요. 예, 뭐 맞습니다. 가족이 가족 내팽개치고 무슨 뭐 으쌰으쌰 하러 다니고 뭐 이거 아니야. 예. 그 무슨 맞아. 패밀리즘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같은 분들도 페밀리즘에 완전 위배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지. 네, 자녀들 뭐 몰랐다. 뭐 자녀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대신 뭐 써주고 이런 거. 대신 시험 봐줬대. 네, 그 위배되는. 그건 말도 안 되지. 네. 자기가 교육자면서. 네, 그러니까. 그게 일반 무슨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서울대 교수가 자기 자식 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게 난 쪽팔려서 그건
그런 일. 부끄러운 일이지. 네. 그게 미국 신문들에 다 나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주 개망신 시켜가지고 난 진짜 열받아 죽겠어 진짜. 아이고 여기 아유 그냥 아주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관련돼서 댓글을 많이 내주네요. 뭐 젊은 피로 파이팅하자, 멋진 젊은 피다. 내가 찾던 정치관에 뭐 새벽당 네이버 검색했다 그러고 네. 뭐 여러분들 그리고 난 한국 땅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다 이렇게 잘 분열하지 말고 예. 잘 이렇게 여기도 박결 부대 속해속정이다 뭐 야 3만 커요 그다음에 10만 박결 부대 10만 가자 뭐 와 쭉쭉 나오는데 저희 새벽당 입장에서도 항공모함 무너지면 큰일입니다. 그렇지 네. 그런 정신으로 가자. 예. 한국 땅 무너지면 이제 큰일. 존재 이유가 없다 의미가 이거냐. 없습니다. 네. 보트 피플 되는 거죠. 그렇지. 네. 또 이제 오해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그 설명을 잘 또 해주시고. 네. 나더라도 새벽당 가입하라래 누리야. 소라 아오이 튜브님. 아오이 소란가? 아오이 소라. 아이디가. 아오이 소라라도 좋아하는데 모르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네, 하여튼 이거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 한국도 이제 젊은 그 의협심 있고 비전과 이 철학이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한번 뒤집어 놓을 때 뒤집어 놓고 막 이래야 됩니다. 자, 하여튼 열심히 꿈을 펼치시길 바라고요. 네. 자, 박결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아닙니다. 네.